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현장을 연결해 자세한 귀성길 소식 알아봅니다. 설을 맞아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업체들은 설 상여가 줄었습니다. 설 상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오가는 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강제 배정된 학생은 없었습니다. 신입생 16,000명 모두 지원한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지금 귀성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광주 광천터미널 연결해서 그곳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고향에 갓 도착한 사람들과 또 타지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로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매표소 상황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는데요. 오늘 하루 모두 23,000여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고향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전남권 직행버스는 거의 매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서울로 향하는 역귀성 버스는 아직까지 표가 넉넉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매표율을 보면 5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은 예약석이라는 말이니 미리 예매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고향에 가져갈 선물꾸러미를 든 귀성객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휴가 주말이 끼면서 조금 길어진 탓에 고향 가는 사람들 표정이 한결 밝은데요. 모두 넉넉해진 마음으로 푸근한 설날 보낼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얼마나 막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후 들어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구간을 폐쇄회로 영상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정읍 분기점입니다. 천안 방향과 순천 방향 모두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 나들목입니다. 이곳도 현재까지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분기점입니다. 화면 오른쪽 목포 방향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 나들목과 장성 분기점도 아직까진 전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광주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6시간 30분이 걸리고 고속버스 기준으로는 5시간이 걸립니다. 또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6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131만 대의 기성 차량이 광주 전남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설날 당일인 금요일에 귀성 귀경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자정까지 차량 정체가 이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설 명절 귀성이 시작된 가운데 금호고속 제2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 노조원 200여 명은 오늘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사측의 단체 교섭 거부에 반발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고속 측은 인턴 사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운송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너나 없이 고향을 찾고 있지만 귀성객들은 설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과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로 나뉩니다. 지역 기업들을 살펴보니 설 상여금의 양극화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상여금이 줄어 설 명절 보너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애들 세뱃돈도 줘야 되는데 이게 상여금이 안 나오니까 정말 이게 뭐 설 분위기도 안 나고 정말 깝깝합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곳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의 조사 결과 이 지역 중소업체 10곳 중 4곳은 아예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평균 71만 7천 원으로 차례상과 세뱃돈 지출 등 겨우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게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연봉의 10%를 성과금으로 받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통상임금의 50%와 귀향비 80만 원, 선물비 25만 원을 설 상해로 지급받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 즉 소득의 양극화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설 명절 선물은 1, 2만 원짜리 저렴한 선물 세트와 함께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가 선물 세트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중저가대의 청과나 건강식품 그리고 특화 상품인 종가지 식당, 파이브스타 명리명산들의 주로 신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설 보너스의 양극화는 삶의 질의 차이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지원하지 않은 학교로 강제 배정된 학생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할 때 강제 배정이 없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신입생 16,000명 모두 지원한 학교로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처럼 성적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배정했지만 성적 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를 늘려 강제 배정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교 신입생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고등학교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란 무늬를 새겨 넣은 화병과 마늘 모양을 본따 만든 물병. 다양한 재질과 모양의 이 도자기들은 지난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14세기 중국 원나라에서 만든 22,000여 점의 도자기와 침몰산의 선체, 그리고 다량의 고려 청자와 일본 도자기 등 당시 발굴된 방대한 해저 유물은 14세기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무역 규모를 밝혀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소장 유물 가운데 보물급 도자기 150여 점을 골라 신안의 해저 보물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중국 같은 큰 나라와 우리나라가 같이 무역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설 연휴 기간 광주박물관을 방문하면 신안의 해저 보물도 관람하고 다양한 전통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매일 오후 2시에는 가족이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영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립나주박물관도 연휴 동안 가족 대항 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하고 전통 먹거리 체험 행사도 엽니다.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도 설 연휴 동안 전래놀이 체험 마당이 열리고 설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에는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들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나주혁신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들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거래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력의 심장부입니다. 24시간 쉼없이 운영되는 상황실은 전력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발전소와 변전소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곳입니다. 전력거래소가 오는 10월에 이전하면 광주 전남은 핵심 국가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능이 붕괴되거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은 지금 정전 사태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저희들도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국전력은 직원 수만 무려 19,000명에 이릅니다. 총 자산 규모는 146조 원, 명실공히 에너지 분야 대표 공기업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전, KDN과 KPS 등 에너지 기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차례로 이전을 마칩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인 만큼 공학 관련 전공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 전공한 기술직 직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경이나 법정이나 인문 여러 가지 전공을 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 공기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틀고 난 뒤에는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동반 성장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민생 탐방에 나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부인 최명길 씨와 함께 광주 상무역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께 세배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에서 현 시국과 민주당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남광주 시장과 요양원 등을 돌며 설 명절 인사를 하는 등 4박 5일간의 민생 투어 일정 대부분을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할애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나흘간의 설 연휴, 우리 지역 날씨는 어떨까요?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동장군도 설을 세러 간 모양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시작된 비는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광주 전남 5mm, 남해안은 최고 10mm입니다. 다행히 설날 당일에는 비 소식이 없겠고요. 귀경길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겨울비 치고 꽤 많은 양이니까요. 오고 가실 때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휴 동안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135만 원, 북구 광주 굿모닝병원 김준성 원장과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가 광주 교도소 자리에 구치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법무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재 광주 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교도소 이전 후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바랐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의 답변은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